요즘에 숏폼 같은 거에서 이제 연예인처럼 하얀 피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꿀팁 같은 게 많이 도는데, 트라넥사믹 엑시드라는 약을 일시적으로 복용하면 멜라닌 색소를 억눌러서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이게 정말인지 좀 궁금합니다. 피부 미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트라넥사믹 엑시드라는 성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기미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분들께 자주 처방하곤 하는 성분이 이 트라넥사믹 엑시드입니다. 이 약국에서 파는 이름으로는 이 도란자민이 대표적이고요. 이 트라넥사믹 엑시드는 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플라즈민이라는 물질의 활성을 억제해서 색소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만 이 트라넥사민 엑시드를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혈전 용해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복용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혈전 관련 질환을 가진 분들,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 병력을 가진 분들은 복용이 어렵고요. 또한 경구 피임약이나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실제로 복용이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무나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 조금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 성분을 활용하고 싶다면 이 바르는 연고를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트라넥사믹 엑시드가 포함된 크림으로는 TARX 크림, 또 트란시노 크림 등이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일부 미백 화장품 등에 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트라넥사믹 엑시드 외에도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미백 성분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하이드로퀴논이 있죠. 사실 이 하이드로퀴논이 가장 강력한 미백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멜라논 크림, 또 멜라토닌 크림 등이 있으며 이 가격도 한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정도이기 때문에 보다 부담 없게 집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라넥사믹 엑시드 성분을 우리가 미백 효과로 활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간편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 연고나 크림 제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피부왕정윤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은밀한 부위의 색소 침착 해결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색소 침착의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엉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은밀한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죠. 사실 잘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막상 노출하기에는 굉장히 꺼려지는 부위가 그런 부위들이거든요. 또 이게 지저분해서 생겼나 해서 막 집에서 열심히 비비고 씻어봐도 사실 잘 없어지지 않고, 민간요법을 통해서 없애보려고 해도 오히려 자극이 돼서 색소 침착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 부위별로 색소 침착이 생기는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에는 이 피부 마찰과 자극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피부에 자극이 가해지다 보면 그 부위의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위를 불문하고 피부 자극을 항상 줄여주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자, 먼저 이 엉덩이 부위의 색소 침착은요, 주로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으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푹신한 방석이나 쿠션을 활용하도록 하고,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중간중간 한 번씩 일어나 주시면서 압력을 줄여주는 게 좋겠고요. 또 보습제를 항상 수시로 발라서 이 피부 마찰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생기는 색소 침착은 주로 땀이나 습기, 또 제모나 면도 등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땀이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이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고, 또 제모나 면도를 하는 경우에는 모낭염이 올라오지 않는지 잘 주의 있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특별히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 이외에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지는 반응도 생긴다면 이 곰팡이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생긴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륜과 유두의 경우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자, 보통 이 부위가 까매지는 이유는 선천적이거나 이 호르몬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임신과 출산, 또 피임약 복용 후에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병원에서 반복적인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에서 미백 효과를 내고 싶은 분들께 사용해 볼 수 있는 일부 연구 결과가 보고된 것도 있는데, 7% 락틱산 로션과 하이드로퀴논 크림을 섞어서 이 가슴 전체적으로 바르고 유륜 경계의 살짝 안쪽에 이 트레티노인 연고를 4에서 8주 동안 발랐더니 그 부위가 전체적으로 하얘지더라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전문가와 상담 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고민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만약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평소 생활 습관에 문제는 있지 않은지 피부에 자꾸 자극을 가하거나 마찰이 있거나 혹은 압력을 가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항상 교정하도록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바르는 연고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제 선선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고민이 피부 건조와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건데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환절기 이제 가을철에 접어들었죠. 이제 가을철에서 겨울철으로 넘어가게 되면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습도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자체도 붉어지고 가렵고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안이나 이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피부에 물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이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톡 제거하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바를 때도 가급적 로션보다는 이 크림이나 연고 같이 꾸덕한 제형으로 바르는 게 보습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안이나 샤워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를 하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피부 수분 손실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미지근한 물로 짧게 세안이나 샤워를 하시고요. 또 세안이나 샤워하고 난 직후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샤워를 할 때도 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약산성,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가려움이 생겼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이 가려움이 생겼다고 피부를 팍팍 긁으면 그때만 가려움증이 좋아지지 실제로는 피부가 손상되면서 2차적으로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피부를 박박 긁지 마시고요. 이 냉찜질을 하거나 보습제를 발라서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부가 붉어지고 이 가려움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피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이 가을철 또 겨울철 이 피부 관리의 핵심은 이 보습과 피부 자극 줄이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피부 건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에 이런 히터나 난방기기를 자주 쐬면 피부가 더 이제 가을 겨울에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래서 막 여배우들은 히터를 아예 안 쓴다, 네네. 춥게 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이죠. 히터나 난방기 이런 것들을 피부에 직접 쐬는 건 피부에 열을 가하기 때문에 피부를 당연히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주변 환경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 환경의 습도 자체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습도가 떨어지면 결국 피부로부터의 수분 증발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칙칙해지고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날씨가 춥다고 해서 너무 히터를 강하게 틀거나 난방을 강하게 트는 것은 권유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항상 습도 또한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비결이 되겠습니다.